함수의 성질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두 함수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를 더하는 것도 연속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면 두 개를 더한 건 불연속이냐. 근데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내 말 잘 들어봐. x는 a에서 fx가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 gx가 불연속이라고. 그렇다면 x는 a에서 y는 fx 더하기 gx는 연속이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 물론 문제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왔으면 틀렸죠. 연속이다 라고 나왔으면 틀렸잖아요. 네, 연속이니? 라는 질문 좀 이상하고,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우리가 이제 판정해야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런 건 틀렸어. 연속이고 연속이면 더하면 연속이야. 연속이고 연속이면 빼면 연속이야. 연속이고 연속이면 곱하면 연속이야. 연속이고 연속이면 나누면 연속이야. 이걸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 학생들이. 그럼 뭐라고 해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끝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연속이 되고 어떤 경우는 불연속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이 불연속인 함수, 불연속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그래요. 세 개 때릴 뻔했어요. 네. 불연속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가우스 함수가 개입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불연속이라면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일 거란 말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얘가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서잖아. 함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어떤 정보가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내 말 듣고 있나, 친구들? 내 말 듣고 있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지. x는 a에서 fx가 뇌가 썩어가지고 불연속, 그 다음에 x는 a에서 gx도 불연속. 그런데 얘와 얘 불연속이 큰 건 다 뭐예요?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 그럼 불연속점끼리 만났을 때 더하면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있을 수도 있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아까는 하나는 좌우가 다르게 들어오고 하나는 일정한 값으로 들어가니까 반드시 불연속인데, 이거는 둘 다 좌우가 다르게 들어오니까 그 두 개를 더하는 것의 결과가 어머나 우연찮게 같네? 이러면 연속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두 함수를 따로 생각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없는데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런 풀이를 시도해볼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x를 앞에 있는 4x 6x 가우스 이온 거요 라고 합시다. 이렇게 잡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불연속점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 항이 섞여 있었어도 방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맞다. 알겠지? 자, 하여튼 그런데 이 두 개도 똑같죠. 뭐 따로따로 또 가야죠. 이거는 x는 4x가 정수될 때니까 4분의 n에서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6x는 x는 6분의 n에서 불연속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둘 다 불연속인 언제 둘 다 불연속이죠?
4와 6의 최대 공역수가 2잖아요. 2분의 정수꼴에서 불연속이겠죠. 이때 n은 정수입니다. x가 2분의 n꼴이면 둘 다 불연속이 됩니다. 둘 다 불연속인 상황은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하나는 연속인 경우는 그냥 불연속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둘 다 불연속인 위치가 궁금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함수값 봅시다. g2분의 n은요 2n-3n이라서 마이너스 n이죠.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냥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가우스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라고 써있지만 얘는 함수값이면서 뭐예요? 우극한이에요. 그럼 좌극한만 보면 되죠. 그러면 리미트 x가 2분의 n의 좌측 접근할 때 gx를 관찰하면 되는데 2분의 n의 좌측 접근하면 하나는 2n-1이고요. 뒤에 거는 3n-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이 돼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의 결과 x는 2분의 n 꼴에서 연속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자, 정의역이 0부터 5까지예요. x가 0부터 5까지면 요 안에 있는 거 중에 x는 4분의 n 꼴은 몇 개예요? 19개냐? 4, 5, 20이니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x는 6분의 n 꼴은 몇 개야? 29개야? 6, 5, 30이니까? 그 다음에 x는 2분의 n 꼴은 몇 개예요? 9개죠? 2, 5, 10이니까 힘들다. 자, 따라서 얘 불연속점의 개수는 몇 개냐? 19개 더하기 29개 빼기 9 곱하기 2다. 곱하기 2 안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대칭 차집합 연속을 구하는 거야. 한쪽은 불연속인데 한쪽은 연속인 거. 걔만 불연속이니까.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0개가 나옵니다. 봐봐요. 문제를 95% 푼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뒤에 있는 함수는 불연속 존내 조금밖에 없나 봐요. 개꿀이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30개가 나왔다라는 거 알겠어요. 똑같아요. 두 번째, hx를 2분의 x의 가우스 마이너스 4분의 x의 가우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x는 2n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2n이라고 쓰고 싶니? 그냥 2사라고 쓰자. 몇 개 되지도 않잖아. 0부터 5까지니까.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4분의 x는 4에서 불연속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x는 2에서는 불연속이겠죠. 왜냐면 한쪽만 불연속이고 한쪽은 연속이니까 이 4는 겹치잖아. 근데 4는 얼른 해보면 연속인 거 확인되시죠? 2 빼기 1 4의 좌측각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그치? 예. 그래서 x는 4에서는 연속입니다. 그러면 얘는 몇 개란 얘기냐? 한 개란 얘기예요. 얘는 30개였고. 그럼 답은 31개예요? 답 쓰기 전에 마지막 이거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개를 지금 뭐 하는 거니까? 더하는 거니까. gx의 모든 불연속점에서 hx는 연속이고 hx의 모든 불연속점에서 근데 hx의 불연속점은 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x의 불연속점인 x는 2에서 gx가 연속이라면 답은 31이 돼요. 근데 그게 맞나? 안 맞다고요? 연속이죠. gx의 모든 불연속점은 4분의 n꼴 혹은 6분의 n꼴인데 그 중에 2분의 n꼴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 없어요. 분수 형태란 말이야. 근데 hx의 불연속점은 2밖에 없잖아. 2는 정수 형태잖아. 그러니까 gx의 모든 불연속점에서 hx는 연속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x는 2라는 건 정수니까 gx는 당연히 연속이 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서로의 불연속점에서 서로 연속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부러 확인 좀 쉬운 함수를 준 거고요. 왜냐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31이 맞아요. 이런 방법을 쓸 때 마지막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서 이딴 거 확인 안 하고 31개인가?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게끔 이제 설계를 해놨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을 배울 때 연속인 함수를 상수배하거나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연속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그럼 불연속인 거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만 연속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울 때부터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가 연속이면 연속성이 어떻게 관계할까? 불연속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불연속의 이유가 일단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불연속의 이유가 이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속을 만들 수가 있겠군, 어떻게 하면 안 되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해봤냐 이거야. 해봤냐 니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보다.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늘 드리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냥 생각을 누가 많이 할 수 있냐 이걸 평가하는 학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누가 많은 문제집을 풀었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집 많이 푼다고 생각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 적게 푼다고 생각 적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니? 좋아요. 여기 C 질문을 안 받아놔서 질문 좀 받아볼게요. 불러봐요. C는 쉬워가지고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60번? 네, 60번. 61번. 빨리빨리 부릅시다. 93번. 74번. 85번. 105. 102. 103. 105. 114번이요? 104. 119. 130. 133. 122. 126. 그러면 여기 안 풀었나? 네? 100번.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질문 받죠. 100번이라고? 미안해, 노안이 와가지고. 100번. 이제 늙어버렸어. 예?
101번이요? 젊었을 때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도 눈이 보여야 하는 거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겁나 쉬운데요?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감사합니다.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좀 슬퍼도 돼요? 뭘 물어보는 문제냐고. 기울기. 한 10% 정도 맞아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지 설명해봐, 연수. 평균을 아래 극한. 누가 그따위로 설명하랬어? 영서 얘기해봐. 야, 니네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에 면접이 있어. 면접관이 니네한테 미분계수 정의가 뭔가 이랬어. 너 평균변화의 극한 이럴 거야? 그럼 대학 광탈이야. 얘기해봐, 얼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식을 읽고 있어요. 야, 근데 좋은 말이야. 잘 봐요. F'A가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극한이죠. H 0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연수가 평균변화를 극한이랬잖아. 맞는 말이냐? 맞는 말 아니냐? 평균변화이잖아요. 평균변화의 극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얘가 어떤 구간이냐면 A부터 A 플러스 H까지예요. 그리고 H가 0으로 접근하니까 A, FA라는 점은 정점이고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라는 점은 동점이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고 싶으면 함수 위에 한 정점과 다른 한 동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인데 동점이 정점에 한없이 접근할 때를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 말 맞아요? 맞아요. 뒤쪽에 질문 나왔더만 두 개 다 동점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사용해도 미분계수를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보세요. 고정돼 있죠. 움직이는 점이죠. 그럼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진짜 정확히 미분계수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죠?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우린 이 둘 사이에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A-1인 건 알겠어. 여기가 A-1인 건 알겠다고. 근데 여기를 주면 문제가 이제 존나 쉽잖아. 그러니까 너네 혹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문제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피타 쓰면 돼요. 이해하겠니, 아가들? 이해하겠어? 근데 이것도 귀찮으면 어떤 짓을 해도 되냐. 봐봐. 이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게 사실 뭐냐면 A-1의 제곱 더하기 FA-F1의 제곱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갑자기 나는 양변을 A-1로 나누고 싶어졌어.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표현은 오른쪽을 양의 제곱근을 얻기 위해서 준 것일 뿐이죠. 이렇게 피타고라스도 결과는 동일해요. 이제 우린 뭘 하기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A를 1에 접근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도
A를 1에 접근시킬 거 아니야? 루트 3이죠.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세련되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고 있는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 에어컨 좀 켜줄래? 거기 위에 전원 버튼만 누르면 돼. 고마워.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분기되어 있는 함수인데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얘가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f0이라는 게 x가 0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이니까 이거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연속이니까. 그런데 얘를 자세히 보니까 f'0의 정이네요. 그러니까 f0이 f'0과 같다 이런 얘기죠. f0은 뜻이 뭐라고 했어 내가? 연주? f0은 뜻이 뭐야? 다음 함수에서 f0의 뜻이 뭐냐고. 상수항이잖아요. f'0은요? 형서? f'0은 다음 함수에서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걸 고민한다고? 1차항의 개수잖아요. 연수? f'0은? 2차항의 개수의 2배입니다. 보민? f'0은? 3차항의 개수의 6배입니다. 뭐야 이거? 아, 미분하면서 지수가 내려올 거 아니야 계속. 그런 생각 안 해? 맞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에 나와? 방금 내가 만들었잖아. 어디에 나오냐고.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근데 F0이 상수항이고 F'0이 1차항의 개수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F'0이 2차항의 개수의 2배다. 이 정도만 알아서 수능 보는데 지장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몰라도 돼. 근데 여튼 이걸 알고 있으면 얘하고 같다를 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가 같은 함수를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넌 꺼져야지. 같잖아. 너구나 이렇게.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디귿은 연생님. 야, 디귿은 사실 저거 전개할 수 있냐 니네? 고맙다. 전개 못한다고 야. x 플러스 1의 10제곱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10개일 뿐이야. 근데 너는 뭐만 알고 싶냐면 상수항은 일단 1인 거 보이잖아. 1의 10제곱이니까.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필요한데 1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x를 선택했으면 나머지 전부 다 뭘 선택해야 돼요? 1을 선택해야 돼요. 이런 게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 여기까지가 가능하지. 10x야. 1차항 전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10x-9x니까 1차항 개수 1입니다. 상수항 1이에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같네요. 참. 이해하시죠? 근데 엄청난 촉으로 마지막에 있는데 알아보기 어렵게 나왔지. 참.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썼는데 설마 거짓이겠어요? 참이겠지? 그러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은 우리 실무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죠? 실무 오타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엑셀을 잘못 써놔가지고 고쳤는데 애들이 다 앞에서 들려가지고 디귿이 오타 있는지도 모르더만. 아무튼 그랬고요. 예. 실무에 있었던 문제예요. F0이 0이면 F'이 0은 0이다. 이 뭔 개소리예요? 아니 기억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모든 다항함수는 상수항이 0이면 1차항의 개수가 0이다라고 써있는 무슨 미친 소리야 이게. 아니 아무리 기억복이라고 이렇게 성의 없이 출제가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갸우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요.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g-x이면 y축의 대칭이면 g'0은 0이냐? 이거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참이에요. 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참이에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다항함수가 아니라면 y축의 대칭인 함수여도 이렇게 대칭일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능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반드시 미분 가능해야 되고 대칭 구조여야 되니까 접선의 계획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이유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인데 다항함수의 무엇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의 미분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얘는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죠. 내 말 듣고 있죠? 자, 잘 들어.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어. 근데 니네가 이걸 양변을 x로 나눠서 이렇게 쓰잖아. 그럼 여기서 감점이야. 왜냐면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x를 양수로 간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풀이 서술을 하려면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 나눠서 서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hx는 다항함수니까 h'0은 그냥 우미분 개수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는 우미분 개수가 0임을 판정하겠다. 왜?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이니까 우미분 개수와 좌미분 개수 무조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미분 개수가 0임을 보여서 이게 참임을 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x를 양수라고 취급하겠다. 이런 커멘트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어쨌거나 저는 그런 커멘트를 입으로 했잖아요. 이제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문제 없어요. 예. 그러면 얘 잘 봐요. 아까 연수가 얘기했던 건데 얘가 2x-x 분의 h2x-hx여서 x, hx와 2x, h2x 사이의 평균변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를 0으로 접근을 시키면 h'0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래. h'0은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는 한 점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 점만 움직여야 미분계수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두 점이 동시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보냈을 때 h'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다항함수잖아. 그러면 0에서 미분 가능이잖아. 이럴 때는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h'C인 C가 자 x 양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x를 0으로 접근시키면 0의 우측이겠지만 그러면 c도 0의 우측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x분의 h2x-hx는 h'0이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닙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이러면 진짜 뇌가 없는 거예요. 골빈 거야. 무슨 말이야. 아니라고. 미분계수 정의 아닙니다. 미분계수 정의는 한 점 반드시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점만 움직이는 상태를 우린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시겠죠? 얘는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h'0이 되긴 돼요. 근데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니까 h'0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이 맞긴 맞아요.
이 디귿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그라미 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았니, 아가들? 넘어가도록 하겠다. 85번. 짜잔.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죠. 이거 나오면 미분이든 적분이든 심지어 미적분에서의 미분이든 적분이든 무조건 뭐다? 도함수의 정의다. 무조건이에요. 얘가 나왔다는 건 fx 플러스 h를 다음과 같이 뽀개시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문제구나 라고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하셔야 되고요. 도함수의 정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바로 포기하면 이거 바로 포기할 때 마지막에 마이너스 fx 안 쓰는 놈도 있거든? 그럼 바로 포기하지 마. 왜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고 있어. 알았어요? 네. 자, 없어지죠? 그럼 하나 EX 튀어나오고 이게 되니까 이게 유의미한 극한이 되려면 반드시 F0은 1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0이 1인지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1이군요. 문제를 보자마자 00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00 수학 못한다고 했죠? F0이 1인가를 확인해야만 하는 목적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는 F'0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잖아.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극한의 의미를 봅시다. 두 번째 극한의 의미는 뭘까? 극한이 존재하려면 F1과 F'1이 같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 말 듣고 있죠? 그죠? 예. 이게 그냥 A로 갔다고 합시다. 자,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 2x가 나오니까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제가 그 2차 함수를 어떻게 묘사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았죠? 아니라고요? 이렇게 할 것 같았잖아. 예. 그럼 f'x는 이러겠고요. 그러면 fx-f'x는 이러겠네요. 얘가 이 분자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보면 x-1을 약분되고 x 플러스 1이 오른쪽으로 곱하면 되니까 28로 바뀌는 거죠. 제 말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놓고 1 갖다 붙이면 뭐 남는데? a-2 남아요. 이게 28이라고. 그러면 a가 30이네. 그럼 f'0은 얼만데? a-2네. 그럼 그냥 28이네. 이해하시죠? 내가 다항함수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게 좀 편리하다고 말했는데 시험지 걷어서 읽어보면 존나 쓰는 새끼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편리하잖아. 그죠? 네, 편리하다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미정계수를 확정짓기 위한 연립방정식을 거의 안 풀어도 돼요. 아니 풀 줄 아는 건 내가 알겠어. 그만 좀 풀어요. 이제 일반식 많이 풀었잖아. 그만 좀 풀어. 다른 것 좀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뭐라고 써있죠? 보민이가 기억 보기를 한글로 읽어줘. x는 1에서 네. 미분 가능한 네. 연속이. 아유, 훌륭합니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 라고 써있습니다. 미연이니? 라고 써있죠. 네, 미연이죠. 네, 참이에요. 맞잖아. 지금 이게 0은 딱히 의미는 없어요. 저 극한이 0으로 존재한다는 건데, 저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면 그 두 개가 같아요. 즉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 하시면 되죠. 니은은 같은 이유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얘는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니까 점 1 마이너스 h, f1 마이너스 h와 점 1 플러스 h, f1 플러스 h 사이에 평균 변화이고 평균 변화의 극한이니까 원래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분 가능이면 미분계수하고 똑같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미분계수인 거죠.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0인 게 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있으면 이런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얘는 x는 1에서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죠. 맞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인데 이 새끼 왜 미분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니까.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에요. 자, 얘를 말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이런 뜻이죠. x축이 있고 편의상 h를 양수 취급하겠습니다. 얘가 y는 지금 fx잖아요.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1-h고 얘가 1 플러스 h란 얘기지. 그럼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물어본 거야. 0이잖아. h를 0으로 갖다 붙이면 그냥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뿐이야. 내려가면서 계속 뭐예요?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미분 가능과 불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0이야. 참입니다. 이것도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이씨 미분 불가능인데 미분계수를 써놨네. 넌 틀렸어. 뭐 이러니까. 그럼 기억 동그라미 치고 니은 동그라미 치고 디귿 틀렸다고 하는 이상한 오답을 고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거 올참이에요. 다 맞았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니네 나랑 같이 기출 몇 개 더 봐서 알잖아.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없는 학교가 없어. 무조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한 점이 정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동점이다. 그 다음에 평균 변화의 극한이 항상 미분계수가 되는 것은 아닌데 미분 가능 조건이 있으면 미분계수가 되기도 한다. 근데 그건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다.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를 계속 모든 학교의 선생님이 다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하다라는 얘기고요. 100번 그림과 같이 구간 0, 5를 정의역을 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fx분의 gx는 x는 2에서 연속이냐? 기억은 참이죠. 기억은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곱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얘를
gx와 fx분의 1의 곱으로 보시면 돼요. 자, gx는 2를 포함한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연속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fx분의 1은 물론 이제 여기다 fx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는 무슨 함수예요? 불연속 함수예요. 불연속의 이유는요, 좌우 극한이 달라서가 아니라 좌우 극한은 같은데 함수값하고 달라서. 곱의 연속성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대부분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인 것만 물어보지만 극한이 존재하는데 함수값과 다른 것도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함수값하고 극한이 다르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gx를 곱함으로 해서 같은 값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같은 값으로 만들어주려면 그 해당하는 위치에서 gx의 함수값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아시죠?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즉 g2가 0이면 반드시 연속이 되는 건데 g2가 0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죠. 뭐에 의해서? 곱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귀로만 잘 들으세요. 곱의 연속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묻습니다.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의 곱의 형태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정하라고 시킵니다. 이때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이유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좌우 극한이 각각 수렴하나 그 값이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경우. 두 번째, 좌우 극한이 같은 값수를 수렴하지만 함수값과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좌우 극한이 모두 다른 게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좌우가 다르게 들어오는데 혹은 함수값과 극한이 다르게 들어오는데 그걸 어떤 특정한 함수를 곱해서 같은 값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그 곱하는 값은 반드시 무엇이다? 0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줄여서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만 기억하면 돼. 그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 g서클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냐? 얘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이미 fx가 1에서 함수값이 다르게 들어가요. 좌우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로 들어가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니은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은은 g의 f의 1부터 확인할게요. 얼마니? 마일이죠. 근데 얘는 함수값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극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좌극한만 보면 됩니다. 마일이죠. 왜냐면 x가 마일의 좌측 적 아니 뭐야 2대 좌측인데 왜 마일이라고 써놨어? 1의 좌측 접근하면 fx는 순수한 0입니다. 그러니까 0의 함수값을 읽으시면 되니까요. 연속인 게 확인되죠. 됐나요? 디귿 fx 곱하기 gx는 x는 4에서 미분 가능하다. 얘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걸 일반적으로 다 쓰자는 게 아니야. 우리는 4에서 미분 가능한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4를 포함한 졸라 좁은 구간에서 보는 거야. 그럼 4보다 뽀짝 왼쪽에서 fx는 뭐니? 1이에요. 4보다 뽀짝 왼쪽에서 gx는 뭐니? x-4예요. 그럼 그냥 x-4라고 쓰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x가 4의 왼쪽 접근하고 있을 때 fx, gx는 그냥 x-4라고 볼 수 있다. 괜찮은 표현인 것 같죠? 제가 만들었어요. 네, 괜찮은 표현인 것 같죠? 다음 4의 우측에서 뽀짝 우측에서 얘는 뭐죠? x-3이네요. 얘는 x-4죠. 그래서 x가 4의 우측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때 얘를 미분해 보시면 그게 4에서의 좌미분계수일 텐데 뭐예요? 1입니다. 얘를 미분해 보시면 그게 4에서의 우미분계수일 텐데 어차피 4 대입할 거니까 x-4 가리고 4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미분계수도 1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죠. 옳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